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요 5분간만 자, 이재명 도의사 결국은 모든 정치권 세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청와대로부터 완패를 했지만 결국은 승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리한 이재명에 대해서 이 재난지원금 뭐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이재명 도의사가 마지막까지 오늘 뭐 당정협의회 국회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는데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당정협의회에서는 이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현금으로 뭐 쿠폰이라는 단어를 썼기도 했지만 결국은 대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의사가 가장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판까지 이재명 도의사가 단돈 10만원이라도 3개월 동안 뿜빠이 해서 국민들에게 지급해라. 어차피 한 방에 10조 원 투하하느니 그 일부분을 떼어내가지고 한 달 말고 3개월 어차피 이 상황은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3개월로 쪼개가지고 쿠폰 형식이 지역상품권 형식으로 이렇게 지급해달라. 단돈 10만원이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실시간 검색어 네이버 현재 단돈 10만원이라도 이것이 실시간 검색에 올라와가지고 전 국민들의 마음을 애달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의 마음은 단돈 10만원이라도 받아야 먹고 살겠다. 이런 마음이 현재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재명 도의사가 뭐 결국은 이 정치 논의 과정, 결국은 선별적 지급으로 결론되어지는 이 과정 중에 이재명 도의사가 페이스북에 장장 10번 가까운 글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도의사가 이 정책의 결정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는 민주공화국이고 그리고 뭐 독재 국가인 정당 국가는 아니니까 자유롭게 치열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 않느냐 하면서 뭐 편가르기 하려는 보수 언론에 대해서 강한 불쾌감이라든가 억울함을 드러내면서 오늘도 홍남기 경제부총리한테 마지막으로 호소를 드린다 하면서 장문의 글을 또 올렸습니다. 이거 보면 이재명 도의사는 너무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지난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경기도 내에서 또는 전역에 걸쳐서 전 국가가 이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급했을 때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이미 경험해 본 바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도의사는 이렇게 해야지만이 한도를 정하고 지역 상품권으로 강제적으로 시한을 정해줘서 쓸 때만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재명 도의사는 이미 알고 있고 현장에서 실무자로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장했지만 결국은 당대표로 선출된 이낙연부터 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경제 관료들이 끝내 의지를 꺾지 않고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 2배로 지급하겠다. 뭐 2배로 지급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사안, 특정 업장, 특정 사업자, 특정 뭐 크게 손해를 본 사업자들, 그다음에 수혜 입은 국민들 이렇게 선별적으로 골라서 주겠다는 거예요. 이 고르는 거 어떻게 고를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고르실 거야? 물론 수혜를 내가 당했다 이렇게 뭐 피해 상황을 증명도 해야 될 것이고 또는 내가 PC방을 하든지 커피숍을 하든지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은 학원이라든지 유원지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여인숙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이거 다 자신들이 다 피해 상황을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론 입증을 하고 그것을 또 증명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것을 가려내겠다는 것이니까 뭐 방법은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너무너무 촉박하고 추석 전까지 또 지급해야 되는 시간적인 한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콩볶아 먹듯이 잘 밝혀낼 것인지 선별해낼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이것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도의사가 옳았다. 국민들의 현재 마음은 이재명 도의사가 말하는 편가르지 않고 전 국민에게 10만원이라도 줘가지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매출을 증진시키고 이것이 결국은
월세 현금으로 100만 원 주는 것보다는 낫다. 이것을 이재명 도지사는 알기 때문에 단돈 10만 원이라도 이것이 전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고 있고 전 국민들이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실시간 검색을 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금성 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래방이라든가 PC방, 카페, 음식점 이런 경우는 현금을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덩치가 좀 큰 유원지라든가 호텔, 그 다음에 여행사 이런 것들은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야, 현금으로. 아이, 호텔 그 덩치 큰 거에 1000만 원 지급한다고 해서 호텔에 간의 기별이라도 가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특수고용자라든가 육아, 그 다음에 자영업자, 실업자, 그 다음에 수해 피해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하겠다는 거야. 선별을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해를 입은 지역은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별도로 또 지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또 자기가 피해를 받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고 무슨 손해가 있었다는 걸 또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제가 좀 황당한 것은 유원지라든가 여행사라든가 호텔에다가 1000만 원 일시금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그 재난지원금을 구분 없이 지원받아가지고 매출을 일으켜줘가지고 떳떳하게 월세를, 임대료를 내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현금 한 달치 임대료 내고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마지막으로 홍남기 부총리에게 페이스북에다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산은 지정돼 있다는 거야. 정해져 있다는 거야. 현재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10조 원 안팎이잖아요. 7조 원, 8조 원. 10조 원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4차 추경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예산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해야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10억 원을 픽스되어 있고 이 10억 원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라 선별해서 어떤 특정 직역, 특정 사업자, 특정 사업장, 특별한 피해를 받은 사람을 골라내서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의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이 해야 한다는 건 맞지 않는 거야. 왜? 10조 원으로, 8조 원으로, 7조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우려하는 게 바로 그건 것이죠. 이재명 도지사는 이 상황만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가 장기가 될 것이고 코로나 이후에 벌어질 4차 산업과의 이 산업 구조 전반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 이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착돼야 되고 경제 정책으로 정착돼야 된다는 건 안타까움으로 말하는 거야. 이번 한 번에 100만 원 주고 여행사에, 항공사에 1000만 원 한 번 이 콩고물 돈 줘가지고 뭔 영향이 있겠냐는 거야. 현금은 그다음에 실업자라든가 그다음에 보육을 맡기는 이런 보육 가정들 100만 원 한 방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번에 한 번 도움되고 소비를 한 번에 어떤 월세를 낸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를 해버리면 경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걸 이재명 도지사가 알기 때문에 그냥 이재명 도지사가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너 철이 없다. 네가 뭘 모른다. 그냥 책임감이 없다. 이런 한 번 요거도 먹었다고 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열받쳐서 10번 가까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재명 도지사는 3년 전부터 이미 재난지원금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지역 상품권을 통해서 경제가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실경험자야. 그렇기 때문에 철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경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거듭해서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 부총리님, 홍남기 아저씨 제발 좀 마지막에 단돈 10만 원이라도 이렇게 지역 상품권으로 주시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실시간 검색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한번 이렇게 재난지원금 이번에 지원금 현금성으로 지급했을 때 경제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지를 아마 지켜보시면 아마 이재명 도지사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아마 실감하게 될 겁니다. 저는요 경제가 안 좋아져도 좋아하는 무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도지사 입장에서는 경제가 더 안 좋아지면 이재명 도지사가 집권하는 데 훨씬 유리해요. 더 망가지고 경제 효과가 더 안 좋고 더 코로나 때문에 더 망가지고 그럼 이재명 도지사한테는 훨씬 유리해요. 현재 정부가 못하면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게 이재명 도지사이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는 경제가 더 안 좋아지길 바라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러나 국민을 사랑하는 사시사철 철이 없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인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지역 상품권으로 선별함 없이 좀 국민에게 줘야지만이 실질적으로
경제 효과를 일으키고 더 이상 경제가 망가지지 않겠다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경제가, 정치인 이재명 입장에 있어서는 경제가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반대급부로 이재명 도지사의 인기는 더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해야지만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끝까지 마지막으로 호소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있냐 싶지만은, 가수 아이유가 말이죠, 간호사하고 의사에게 얼음조끼인가요? 그것을 또 기부를 해가지고 많은 이목을 끌고 있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IT나 이런 SNS에 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유가 이 얼음조끼를 기부를 했니, 이것을 알 턱이 없죠. 당연히 연설 비서관이 작성해서 줬겠죠. 그러나 최종 승인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읽어봤다는 거죠. 읽어보고 거기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까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았을까요? 지금 현재 책임은, 비난은 연설 비서관이라든가 이 글을 작성한 비서관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라고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도지사가 만약에 청와대에 입성하잖아요. 가장 먼저 없앨 사람이 바로, 직책이 바로 연설비서관 이런 겁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 이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선별적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 이 글을 페이스북에 10개 이상 지금 장문의 글을 올린다는 것은, 이재명 도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사고하고 어떤 것이 경제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사고하고 공부하고 탐독하고 해서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 대통령들을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생각을 말을 하니까 모르겠지만, 우리 박근혜라든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장 편하게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사고나 고뇌, 자기 자신의 의식, 인지, 의지력, 가치관, 이것이 담아있는 글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회의를 보면은 A4 용지를 읽고 있는 것은, 저는 말실수라든가 어떤 정치한 그런 제도를 제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글을 써와서 읽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글을 올리거나 이런 추상적인 글을 볼 때마다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없앨 직책이 뭐냐면 연설비서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차라리 너희들이 자료를 가져와라. 내가 정리를 하겠다. 정리된 글을 내가 페이스북에 올리겠다. 이재명 도지사는 그렇게 할 사람이야.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글이 배관시하게 보고 왜곡해서 보고 편가르기 하니 이런 논란이 있기 전에 아마 이재명 도지사가 보기에도 상당히 답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아이유가 얼음조끼를 가져다 줬는지 어떻게 할까? 물론 이재명 도지사는 알 거야. SNS 전사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알 턱이 없지. 이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동의라든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 아이유를 끼워온 것은 아마 연설 비서관이라든가 이 SNS를 계속 탐독해서 여론 동향을 보고 있는 연설 비서관이 작성을 했겠지.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간파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라고 계속 하죠. 그리고 왕년의 대변인이었던 고민정도 아니라고 왜 이렇게 왜곡해서 보냐고. 그런데 그 글을 읽어보면 바보라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장 눈에 띈 대목이 그거였죠. 의료진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간호사들이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거기에 되는 그 문장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문장을 보면 명확하죠. 의료진이라고는 하지만 나머지 의사들, 현재 파업에 가고 있는 의사들은 이 문댕이들은 지금 현재 파업 상태고, 의료진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고생한 건 간호사들 너희들 뿐이다, 이런 식의 느낌을 확 주잖아요.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관이 가져왔을 때 이것을 보고 그런 느낌을 국민들에게 줄 수도 있겠다, 오해를 줄 수도 있겠다, 이런 걸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도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칭찬을 듣고 고마움의 대상이었던 간호사들도 성명서를 내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도지사는 청와대 갔잖아요. 제일 먼저 없앨 게 연설비서관이야. 그냥 자료나 가져와. 글은 내가 쓸 테니까. 이재명 도지사는 이렇게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 문재인 대통령 응원하고 싶어서 이렇게 큰 실수를 해. 어제 있었던 이 아이유 사태, 문재인 아이유 사태 때문에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와 버렸잖아.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미스테이크를 한 거야,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면 어떻게 할까? 의사 수를 늘리는 건 맞아. 그런데 그 방법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능력이 있을 거라고 봐, 이재명은.
자, 이재명 도지사 화이트파이어.